미국 대학의 다양한 입학제도 중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퍼머티브는 포지티브의 유일한 동의어로 긍정적인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적극적인 정도로 해석되고, 액션은 법적 조치 또는 행정 조치의 뜻으로 해석을 하여 공식적으로 적극적 차별 철폐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후 다소 의역되어 현재는 소수계 우대 정책,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또는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불립니다. 원래 취지는 절대평등의 논리로 사회체계가 돌아갈 경우 불이익을 겪게 될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정리하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 정책으로, 미국에서 인종, 성별, 장애 등의 이유로 불리한 입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인데요. 처음 사용될 당시에는 여성과 소수 집단의 고용에 대한 인위적 장벽의 제거를 의미했으나 이후 불우 집단에 대한 보상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시행한 뒤 미국 내에서 대학 입시, 취업, 승진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시행 이후로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는 주장과 평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소수 집단인 유색인종 우대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게 된 백인들의 소송이 줄을 잇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수록된 셰릴 호브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한 백인 여성 셰릴 호브드는 텍사스 법학 전문대학원에 응시하였으나 떨어집니다. 문제는 합격생 중에는 자신보다 점수가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있었다는 것이죠. 셰릴 호브드가 떨어진 이유는 그녀가 지원한 텍사스 대학교가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브드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는 백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고, 대학 측은 사회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명 중 하나라고 답합니다. 마이클 샌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차별인가요? 대학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호브드의 개인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요? 소수 집단 우대 지지자들이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지론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 논거를 제시합니다. 1. 시정 논거, 교육 여건의 격차, 즉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소수 집단의 불리한 교육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악한 공립학교에 다닌 학생과 맨해튼의 인류 사립학교에 다닌 학생은 명백히 결과가 다르겠지요. 절대 공평한 출발선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2. 보상 논거,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제,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보상이죠.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현강 영상을 보면 이 부분에서 백인 학생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잘못은 조상이 했는데 왜 우리가 피해봐야 하나요? 형편이 어려운 호브드보다 풍요로운 흑인 학생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당한가요? 우리는 개인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거지 과거 역사에도 책임을 느껴야 하는 건가요? 대단한 논리를 펼치지만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3. 다양성 논거, 가장 일반적인 논거로서 다양한 교육 체험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입학 허가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체험을 제공하고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있을 때보다 시야가 넓어지며, 무엇보다 소수 집단 학생들이 대학에서 교육받고 사회에서 리더가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출신 집단의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셰릴 호브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건가요? 백인은 공동선이란 사회적 사명에 희생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텍사스 대학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다시 말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그중 로널드 드워킨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호브드는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준인 학업 성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재능과 노력, 성과를 얻었더라도 입학 허가를 받을 도덕적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어떤 기준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학의 규칙에 의해 합격하였을 때에만 입학 자격이 아닌 합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입학 허가는 학생의 재능이나 노력의 미덕을 포상하는 영광스러운 절차가 아니다.
아무도 입학을 허가받을 도덕적 자격은 없다. 입학 허가가 정당한 경우는 대학이 정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할 때뿐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대학은 학생의 성적으로만 입학을 결정하지 않으며 학생의 도덕성도 평가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한 입학을 허가받을 자격을 갖춘 학생은 애초에 아무도 없다. 따라서 대학은 그들이 정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텍사스 대학교는 기준을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에 두었으며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 대학이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호구드의 성적은 뛰어났을지 모르나 완벽한 합격을 보장할 도덕성은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면 텍사스 대학교는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성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일정 성적이 되는 학생들에게 그 기준을 적용해보니 호구드가 선택되지 않은 것뿐이다.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기억하나요? 그렇다면 인종주의도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과거 특정 인종의 배제는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우수하다는 경멸스러운 사고방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소수 집단 우대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수 집단이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생긴 정책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모욕하거나 증오하는 편견이 있는 과거의 정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소수 집단 학생들이 호구드보다 우대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학교의 목적에 들어맞았을 뿐입니다. 이렇듯 소수자 우대 정책은 대학 입시를 오로지 점수 순으로만 뽑게 된다면 백인 아시아계 유대인들이 명문대를 독점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일정 비율을 히스패닉계, 아프리카 계통 등의 지원자들에게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아시아계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는 차별받는 소수일까요?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슈의 중심에 선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활용해 다양한 인종적 균형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아시아계가 차별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죠.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버드대의 소송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전면 지원에 나섰고 민권단체와 인종차별 반대 시민단체들은 하버드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아시아계 학생들이 공동으로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원고가 백인이 아닌 소수 인종이자 사회에서 여전히 차별받는 아시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옹호하는 미국 대학과 흑인 커뮤니티 주장의 핵심 논리는 차별의 역사와 다양성입니다. 흑인들이 미국의 노예로 끌려와서 차별당한 역사가 있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들을 대학에 입학시킴으로써 다양성을 유지하고 이 다양성이 대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계는 소수자 우대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계 아시아인 학생과 흑인 어퍼머티브 액션 옹호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도 온갖 차별을 겪으며 철로를 깔고 다리를 건설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차 대전에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도 할리우드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차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차별의 역사는 충분합니다. 흑인 인종차별 역사는 안타깝지만 그 보상을 왜 아시아인에 대한 새로운 차별로 보상하려고 하나요? 다양성은 인종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 이민 온 아시아인들 입장에서도 부모들이 영어 한마디 못한 채로 와서 미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밑바닥층에서 탈출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사다리인 대학 입학에 올인하였는데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그 탈출구가 좁아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동양인들은 성공한 그룹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부유하며 태어날 때 강력한 부모 지원과 교육에 올인하는 문화로 이점을 얻고 있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토론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미국에 살아본 사람은 느끼겠지만 아시아인은 소수인종으로 여겨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회적 주류로 여겨주지도 않는 사실상 모든 인종정책의 가장 열애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원장님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는 공부와 노력으로 존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한국의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도 소외되는 지방을 위한 정책이라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던 농어촌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이 정책이 악용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시 생활을 누리면서 이 특별 전형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부정 입학도 일어나고 도시나 다름없는 군, 면의 행정적 부작용과 전형 취지 훼손을 일으키면서까지 시 승격과 동 설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진짜 농어촌 학생들이라도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영어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불리는 일명 PC는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특히 다민족 국가인 미국 등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차별,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게 된 용어이죠. 대표적으로 성중립적 언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에서 이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주장은 언어의 문법 구조가 그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사피어 워프 가설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이권, 언어 우위론과 사고 우위론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이 어떤 종류의 언어를 쓰느냐가 인간의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 가설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차별적인 어휘를 쓰면 성차별주의자가 되고 성중립적 어휘를 쓰면 여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번역에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처음에 살짝 당황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영영사전 어디를 찾아보아도 커렉트라는 단어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올바른이라는 뜻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단어의 뜻을 따라 정치적 정확성 내지 정치적 적절성으로 번역해도 원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없는 뜻을 지어내어 올바름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가치관에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학자나 활동가들의 작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이야 어찌되었든 정치적 올바름의 핵심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 있으며 이것이 소수자 우대로 가느냐 아니냐가 논쟁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 집단에 대한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보상 기회를 제공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는 곧이어 다루게 될 차이를 고려한 평등 이론의 기초가 됩니다. 차이를 고려한 평등을 이론적으로 실천하여 새롭게 사회계약을 하자고 주장한 인물이 존 롤스이며 그의 저서 정의론에는 백그라운드 영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장막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보고 아님 말고. 이쯤 되면 토론대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소수집단 우대 정책의 찬반론이 대두됩니다. 논술로도 자주 출제되니 정답을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소수집단 우대 정책을 반대한다면, 즉 소수자를 우대하지 말자는 입장을 취한다면 다음의 이유를 언급하기 바랍니다. 다수집단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셰릴 호버드 사건에서 보았듯이 능력 있는 다수집단인 백인이 소수집단 우대 정책으로 인해 불합격하게 된 것이죠. 차이를 고려한 평등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본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소수집단 우대 정책을 찬성한다면, 즉 소수자를 우대하자는 입장을 취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기 바랍니다. 첫째, 다양성 때문입니다. 소수집단 우대 정책으로 인해 대학에 합격하여 성공하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소수집단에 무언가를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소수집단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의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의적이란 단어는 아비트럴이라고 수백만 번 말했습니다. 인종과 부모 등은 결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자의적 요소이므로 최초에 불평등하게 탄생된 차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제시한 인물이 좀 전에 언급한 존 롤스입니다. 아무튼 어떤 입장을 취하든 제대로 답을 하기 바랍니다만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찬성 이유 두 가지를 외워서 발표하면 최고의 점수를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우니 집중하기 바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평등 이론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논리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평등 이론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평등의 논란이 가장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결과의 평등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의 평등이란 노력의 여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보상을 주자는 것이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이며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일 뿐 대다수의 결과의 평등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수행의 동기 상실 때문이지요. 모두가 노력의 여하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열심히 노력을 할까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동등한 결과를 보상으로 받는다면 결국 무임승차자가 폭증할 것이고 모두가 무임승차가 된다면 사회의 공익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의 실패입니다. 공동소유, 공동분배 등 그들이 결과의 평등을 내세운 결과 공산주의는 역사상 가장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결과의 평등에 맞서 탄생한 것이 기회의 평등입니다. 이는 절대적 평등을 말하며 모두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능력에 맞게 보상을 주자는 것이지요. 능력이 있는 흑인은 백인대학에 입학을 허가하고 능력이 없는 흑인은 백인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 백인은 백인대학에 입학하고 능력이 없는 백인은 백인대학에 입학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요. 화면에 보이는 1번, 4번, 5번, 8번이 절대적 평등입니다. 문제는 오늘 배웠듯이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하게, 누구는 몸이 불편한 상태로, 누구는 정신이 불편한 상태로, 누구는 흑인으로, 누구는 백인으로 태어났다면 현 사회가 그들의 상황에 맞게 모두의 차이를 잘 고려해 평등을 지켜주자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대의 모든 국가와 문화가 취하고 있는 차이를 고려한 평등, 즉 상대적 평등의 논리입니다. 탄압받았던 역사와 인종적 편견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기회를 주되 모두가 동일한 기회가 아닌 현재 처한 차이를 고려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여기서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만일 2번과 같이 능력이 있는데도 백인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면 이는 가장 비도덕적인 인종차별이며 차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3번에서 능력 없는 흑인이 백인대학에 입학했다면 이는 소수자 우대 정책이 적용된 차이를 고려한 평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6번에 능력이 있는 백인이 백인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면 이것이 바로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인 백인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리고 7번에 능력 없는 백인이 백인대학에 입학했다면 이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차이를 고려한 평등, 즉 상대적 평등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결국 화면에 보이는 3번이 차이를 고려한 평등인 상대적 평등이며 6번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자의 역차별이 되어 둘 사이의 열띤 충돌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들어야 합니다. 절대적 평등의 옹호자들은 차이를 고려한 평등, 이딴 거 좀 하지 말자는 입장이며 상대적 평등, 즉 차이를 고려한 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은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아 더 관대한 관점으로 공감하면 안 되겠냐는 것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지요. 오늘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했으며 좀 더 깊은 얘기는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